안녕하세요. 슬래미두 성우의 최성우입니다. 슬램에 관련된 강의를 할 텐데, 먼저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주 관심 분야는 이런데, 특히 동적인 환경에서의 슬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딥러닝에도 관심이 있어요. 현재 취준 중이고, 사실 이 강의를 다 마치기 전에 제가 취업을 한다면 아쉽지만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드인 참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슬램에 대해 헐, 네, 자세한 사항은 링크드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슬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슬램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슬램은 동시적 맵 생성 및 내 위치 추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맵 생성 및 내 위치 추정. 그러니까 포즈와 맵을 동시에 얻겠다 이거죠. 동시에 뭐 얻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써먹냐면 로봇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 이 방에서 내가 어디 있냐 알 수 있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 그 정보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슬램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슬램은 보통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프론트엔드에서 대충 이 맵이랑 포즈를 추정해요. 대충. 맵이랑 포즈가 여기 있을 것 같네. 대충 추정을 해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그 대충 추정한 포즈와 맵을 갖고 최고의 스테이트를 찾습니다. 그게 백엔드가 할 일이에요. 프론트엔드는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나의 위치를 대충 추정합니다. 근데 이게 센서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뭐 저희는 주로 카메라를 쓸 테지만 라이다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가지고 만들어진 맵 같네요. 그리고 백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론트엔드에서 받은 대략적인 맵과 포즈를 잘 해서 가장 그럴싸한, 가장 확률이 최대화되는 답을 찾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상태 추정이라고도 합니다. 상태 추정은 후반 가서 조금 하게 될 텐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태를 추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태가 이 나의 위치와 맵이에요. 가장 그럴싸한 답, 즉 상태를 찾는다는 것은 상태를 요리조리 움직여서 가장 그럴싸하네 라는 가장 그럴싸한 내 맵과 위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스테이트 상태 얘네 둘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얘네들 조금씩 움직여서 가장 그럴싸한 답을 찾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맵과 포즈 말고도 다른 것들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IMU의 편향, 그리고 GPS 리시버 시간 편향, 익스트린직. 여기서 잠깐 익스트린직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포즈와 나의 맵 말고도 다른 것들을 추정할 수 있다. 근데 익스트린직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익스트린직이란 이런 로봇에 대한 상대적인 센서들의 위치를 여기서는 의미해요.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중심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 로봇의 중심으로부터 카메라는 뭐 1m 떨어져 있고 뭐 라이다는 이미 50cm 떨어져 있고 이렇다 라는 것을 적절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저희가 이 익스트린직을 잘 모른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로봇이 되게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익스트린직을 몰라. 로봇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 카메라나 라이다나 이런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간에 위치 관계를 잘 모른다. 익스트린직을 모른다.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카메라 입장에서 야, 앞에 뭐가 있어. 이거 좀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라이다 입장에서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이야? 라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 지들끼리 위치 관계를 몰라서 자기들끼리 뭐 딴 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하지만 뭐 이런 슬램을 통해 혹은 상태 추정을 통해 이런 카메라의 그러니까 위치나 맵 말고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가 주요 요지입니다. 결국 상태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얘들 찾을 수가 있어요. 관측을 기반으로 내재된 스테이트를 추정한다. 왜 내재되어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재된 스테이트. 그 로봇 입장에서 나의 위치랑 맵을 알고 싶어요. 근데 만약 로봇이 카메라밖에 없을 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카메라에서 찍히는 건 그냥 이미지일 뿐이지 이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내 위치와 그리고 맵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프론트엔드에서 어떠한 모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이라 함은 어떠한 이 이미지상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의 위치와 맵을 대충 찾아내고 이 정밀한 내재된 스테이트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슬램의 주요 프로세스인데 근데 그게 관측을 기반으로 일어나요. 관측을 기반으로 관측을 기반으로 내재된 스테이트를 찾는다. 관측 관측을 기반으로 스테이트를 찾는다. 스테이트 맵, 맵 포즈 관측을 기반으로 어떠한 모델 어떠한 모델을 통해 스테이트를 찾는데 가장 확률이 최대가 되는 포즈를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찾는데 확률이 최대가 된다. 근데 그 확률이 최대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관측에 대해서 이런 관측에 대해서 가장 그럴싸한 스테이트를 찾는다가 되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스테이트는 몰라요. 저희가 진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 근데 뭐 대충 갖고 있는 대충 뭐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얻은 나의 포즈나 맵 이런 숨겨져 있는 스테이트를 적절히 관측에 대해 가장 그럴싸한 직구를 찾는 거죠. 가장 확률이 최대가 된 가장 그럴싸한 이 관측에 비춰 보았을 때 어?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측이 이런데 이 스테이트가 보니까 좀 그럴싸해. 근데 이 스테이트를 조금씩 변경시켜 가면서 이제는 더 그럴싸한데?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관측에 대해 가장 확률이 최대가 되는 숨겨져 있는 스테이트를 찾는다 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딥러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딥러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요즘 많은 슬램들이 순수 딥러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외배움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슬램 같은 경우 충분한 이론적 베이스가 갖춰진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작이 됩니다.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맞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냥 데이터를 넣고 얘 또한 그냥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런 로스 그런 이 파라미터를 찾아서 동작하는 건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하죠. 기본적으로 불확실하다. 디버거도 어렵다. 뭐 explainable AI라 해서 그 신경망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뭐 설명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굉장히 잘 갖춰진 모델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F는 MA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갖다 쓰자는 거죠. 내 질량이 1이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가속도가 1이라면 힘은 이 모델에 의해 당연히 1이겠거니 싶은 거죠. 굳이 이거를 이 파라미터 학습시켜서 사용하지 말자 이거죠. 왜냐? 확실하니까. 확실한 이론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널프라는 게 나왔어요. 요즘 일하기엔 좀 시간이 됐죠. 그래서 뭐 널프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 몇 장, 그러니까 뭐 한 피사체에 대해 사진 몇 장을 찍어서 굉장히 정교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리컨스트럭션이라 하거든요. 예컨대 이렇게 사진을 딱딱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정교한 얘를 만들어요. 이거 뭐 이걸 뭐 리컨스트럭션이라는데 이 널프로 합니다 요즘에. 근데 사실 이게 슬램이랑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슬램이랑 관련이 깊은데 사실 저희가 할 거는 이런 3차원 리컨스트럭션은 맵의 구성이라 볼 수 있겠죠? 이 3차원 공간상에 어떻게 둥둥 떠 있냐를 찾는 거니까 맵의 구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 강의에서는 조금 더 포즈에 집중하기로 해요. 그리고 네, 포즈에 집중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포즈를 찾는데, 그러니까 치기나 이럴 때, 혹은 뭐 이런 익스트린식 찾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선행 대수입니다. 일단 슬램을 기본적으로 다차원 데이터로 다뤄요. 보시면 이 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점들이 맵을 말하잖아요. 맵. 근데 이 벡터에 넣어서 그걸 합니다. 벡터에 넣어서 이걸 뭐 어떻게 합니다. 벡터에 넣어. 기본적으로 4차원 데이터예요. 4차원 데이터. 그리고 또 많은 문제를 선형화해서 해결합니다. 선형. 슬램에서 많은 이런 꾸불꾸불한 함수를 만날 거예요. 근데 사실 힘들죠. 이걸 뭐 제대로 해석하기 힘들죠. 근데 그래서 뭐 얘를 선형화해서 딱 그거 갖고 여기서 뭐 해결을 한다. 그래서 선형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지오메트리, 특히 카메라나 그리고 강체 변환에도 이런 행렬이 쓰이고
선형대에서는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분적분학 이 중요해요. 최적화 등에도 연관이 있어요. 최적화 등. 최적화가 뭐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뭐 상태 추정이 뭐라 했어요? 상태 추정이 가장 관측에 대해 가장 그럴싸한 음, 관측에 대해 그냥 그럴싸한 스테이트를 찾는 그건데 관측에 대해 그럴싸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음, 이렇게 카메라로 저 별을 찍었어요. 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미지밖에 없는데 저 별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뭐 어떻게 뭐 찾을 수 있다 칩시다. 프론트엔드에서 그건 할 일이고 프론트엔드에서 뭐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별을. 뭐 대충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별이 싶어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예상이죠 예상. 예상한 거를 실제 이미지에 투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스테이트가 여기 있다면 그렇다면 얘가 관측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 싶은 거죠. 그죠? 얘가 관측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이미지에 찍힐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찍혀요. 이렇게 찍혀요. 이 세 시점에서 찍은 거예요. 세 시점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찍혀요. 이거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찐 관측. 진짜 관측이고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예상된 관측. 그러니까 이 관측이랑 예상이랑 비교하는 거죠. 음, 맞아요. 관측이랑 예상이랑 비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관측이랑 예상이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관측에 대해 가장 그럴싸한 스테이트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 가장 그럴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디스탄스가 적어야겠죠. 이 갭이 적어야 됩니다. 이놈들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관측에 대해 가장 그럴싸하고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후반 가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네 후반 가서 할게요. 후반 가서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핵심 관측 관측에 대해 가장 그럴싸한 스테이트를 찾는다. 어떻게? 이 스테이트를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가장 이 디스턴스가 적은 놈을 찾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 아까 뭐야 스테이트를 조금씩 움직여 간다 했죠. 어휴 안 보이네. 스테이트를 조금씩 움직인다 했죠. 어휴 뭐야 이 거리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조금씩 움직였을 때 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근데 뭐야 프론트엔드에서 뭐라 했죠? 프론트엔드가 하는데 대충 스테이트가 어딜 것 같다 찍어 맞추는 거죠 프론트엔드에서.
대충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난 잘 모르겠고 아니 나 알려줄게. 대충 내 생각에 대충 여기야. 근데 하지만 뭐야? 하지만 이 백엔드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디스탄스가 너무 커. 이 뭐야? 디스탄스가 너무 커. 디스탄스가 너무 커.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 생각에 최고는 여기야. 나는 여기로 찍을래 해서 점차 이게 점차 움직여가는 거야. 점차 움직여간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백엔드는 여기를 찾고야 맙니다. 여기가 내가 찾던 그 스테이트야. 맞아. 최고의 스테이트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디스턴스 함수에 대해서 최고의 스테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필요해요. 왜? 얘가 기울기가 너무 굉장히 크면 아우씨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하고 빡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도? 그럴싸하네 하고 그러면 여기는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좀만 내려갈게. 이런 식인 거죠. 기울기가 중요하다. 기울기가 뭐예요?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적분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선형대에서 했던 얘기인데 많은 문제를 국서적인 부분에서 미분하고 선형화해서 푼다. 많은 부분에서 선형화한다. 이거 뭐야? 형광펜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꾸불꾸불한 함수가 있을 때 이 지점에 대해서 미분을 딱 한다. 그래서 그냥 지역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평평하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죠. 선형화해서 푼다. 우리가 뭐 지구에 살지만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소적인 그런 관점밖에 없으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느끼고 그런 느낌처럼 그냥 국소적으로 딱 해서 보는 거예요. 딱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얼마니까 뭐 딱 그자 해서 미분이 필요하죠 벌써. 그리고 관측의 스테이트에 대한 미분 무슨 의미냐? 아까 그 디스턴스 함수 봤죠? 디스턴스. 결국에 문제는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움직여서 이 가장 확률이 최대가 되는 디스턴스가 조그매지는 그런 스테이트를 찾는 거냐. 이게 백엔드의 목적인데 백엔드의 목적인데 결국 이 관측이랑 내재된 스테이트랑의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관측이랑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했어. 우리가 직접 본 관측이랑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디스턴스 함수를 D라 할게요. D 그리고 state x dx. 그래서 뭐 얘를 조금씩 움직여서 얘가 최소화 되게끔 하고 싶다. 어느 게 저희 목표죠. 근데 그죠 맞죠. 근데 이렇게 바로 못하죠 사실. 왜 바로 못하냐? 왜 바로 못하냐? 별이 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관측이 여기다. 관측이 여기다. 그죠? 이 디스턴스가 이거고 디스턴스가 이거고. 그죠? 근데 안 되지. 왜? 이걸 옮겨서 이거에 대한 얘의 기울기를 어떻게 한 번에 구해. 그죠?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얘가 이렇게 여기서 맺히는 과정 있겠죠? 얘가 여기서 맺히는 과정.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맺혔으면은 이제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맺히는 함수를 h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dt, dh, dh, dx 라게 할 수 있겠죠. 왜냐? 체인룰에 의해서.
체인룰에 의해서. 근데 이 체인룰도 미분 적분하기도 배우죠. 어쨌든 이런 스테이트와 관측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가장 그럴싸한 스테이트를 찾는 것이 그거다. 우리의 목적이다. 가장 그럴싸한 포즈와 포인트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 미분 적분하기 프론트엔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프론트엔드가 가장 그럴싸한 놈을 찾는다 했죠. 가장 그럴싸한 놈을 찾는다. 근데 뭐 이미지 미분에서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을 뽑고 특징을 뽑을 때 필요합니다. 설명이 살짝 모자라긴 한데 그 우리가 실제 뭐 현실 세계에서 뭐 매번 별이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에서 이런 별과 같은 굉장히 특징적인 놈을 찾아요. 근데 특징적이라는 게 뭐예요? 특징적이다가 뭡니까? 특징적이다. 굉장히 이놈은 굉장히 특출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놈 범상치가 않아. 이게 특출난 거죠. 맞죠? 그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쳐요. 근데 여기서 특출난 게 뭡니까? 특출난 게 이거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찾아요? 미분을 통해서 찾죠. 미분을 통해서. 왜냐?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심심하다 이거예요. 미분해봤는데 너무 심심해. 길이가 0에 가까워. 근데 하지만 여기서 미분을 하면 그냥 까무라치는 거죠. 오씨, 여기 굉장히 특징적인데?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런 굉장히 특징적인 친구를 찾을 때 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분 적구나. 특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체인룰, 테일러는 슬램 말고도 중요하죠. 뭐 많은 공학적 문제에서 이 테일러 쓰죠. 자코비안, 헤시안, 헤시안도 이 최적화 연관이 있고 자코비안 같은 경우 자코비안 여기랑 좀 연관이 있죠. 어떻게 연관 지을 거냐 자코비안. 다음 선행 지식 확률과 통계 이것도 중요해요. 확통. 확통은 문제 자체를 정의합니다. 문제 자체를 정의해. 어떻게 정의하냐? 가장 관측에 대해 가장 그럴싸한 놈을 찾는다. 어떻게? 가장 관측에 대해 확률이 높은 스테이트를 찾는다. 그냥 문제 자체를 정의하는 거죠. 문제 자체를 정의. 근데 뭐야? 문제가 뭐야? 관측이 이러이러한데 처음에 프론트엔드가 준 관측이 이러이러한데 스테이트를 조금씩 조정해서 확률이 최대가 되게끔 하자. 가장 관측에 대해 그럴싸한 스테이트를 찾아서 가장 최고의 스테이트를 찾자가 목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들 이런 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좋아요. 그리고 추천하는 과목들. 추천 과목들. 뭐야. 캠이 되게 거슬리네요. 이거 뭐 제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행 지식들에 대해 앞, 앞이 되게 굉장히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저는 솔직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신호 처리. 특히 저희는 조금 이 카메라를 이용한 슬램을 다룰 거예요. 필요하죠? 영상 처리. 신호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필터, 이산신호, 필터. 이산신호를 다룰 거고 필터. 또 이거 후반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3차원 병진과 회전 운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 물리학에 나오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동력학이나 기구학에선 나와요. 일물에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되게 추천합니다. 적어도 이것만 보세요. 적어도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 수치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적화에도 관련이 있고 센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
그게 있고 이선 데이터 미분. 그러니까 수치 해석 시간에서 하죠. 수치 해석 시간에서 어떻게 이 디스크리트한 데에서 미분을 할까? 뭐 이것들 배우죠. 아무튼 이런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배우면 좋은 것들. 로봇공학에서 많이 해요. 이거 뭐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 할 때 그 뭐야 그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얘 위치 최고의 위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각도를 조절해서 어떻게 각도를 조절해서 얘 말단부를 바꿀 수 있을까? 를 자코비안을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자코비안 먼저 할게요. 그러면 뭐 얘를 어떻게 조금씩 바꿔서 최적의 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아까 그 앞에서 했던 스테이트를 조금씩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관측에 대한 디스턴스를 줄일까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변환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에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상태천이 행렬이라 하죠. 음,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태천이 행렬 그리고 알고리즘 및 자료. 일단 그 n이 커요. 보면 점들이 많잖아요. 일단 n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리얼타임 컴퓨팅이 필요하다면 되게 신경 써서 짜야겠죠.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 그리고 인공지능 및 딥러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딥러닝? 딥러닝도 딥러닝도 이 되게 대규모 파라미터를 다루고 가장 최고의 그걸 찾는다. 확률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찾는 거죠. 확률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장 그럴싸한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모델 자체를 찾는 거지만 뭐야 그 슬램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이미 있고 얘에 대해 가장 그럴싸한 맵과 포즈를 찾는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주로 이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주로 이 책. 이거 그 슬램 KR에서 한번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을 갖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책들을 보면은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자기들만의 그 특출난 점이 있어. 근데 하지만 얘는 조금 이 비주얼 슬램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잘 다루는 그렇습니다. 이거 영문판도 있고 그리고 중국어 번역판도 있어요. 둘 다 같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책들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이거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할 건데 얘네들의 내용도 조금씩 담겨 있다. 슬램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슬램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넣겠다 입니다. 먼저 얘에 대해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인트로듀스트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전반적으로 비주얼 슬램에 대한 것을 다뤄요. 그리고 커스텀 슬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슬램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 커스텀 슬램 같은 경우 뭐였더라? 얘도 좀 전반적으로 다룬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도 좀 전반적으로 다뤄요. 슬램을 전반적으로.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커스텀 슬램. 이 책도 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팩터그래프 for Robot Perception 이거 같은 경우 주로 백엔드 내용을 다루어요. 백엔드 내용. 백엔드 내용인데 이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백엔드 내용인데 아이셈이란 팩터그래프 아이셈 네, 그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 컴퓨터 비전 MBG라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 3차원 점이 어떻게 내 카메라에 맺힐 것인가, 그리고 내 카메라에 맺힌 것을 어떻게 3차원으로 복구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두껍죠. 필요한 것만 보셔도 된다 생각돼요, 전. 근데 이 책은 좀 강추드리고, 근데 뭐 이거 후반부 가서 할 텐데, 후반부까지는 아니고 뭐 중반부 가서 할 텐데 필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펀더멘탈 매트릭스, 에센셜 매트릭스,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행렬. 근데 이 책 쉽지 않죠. 이 책은 그냥 수학책이라 볼 수 있죠. 수학책이죠, 그냥. 아, 맞다. 그리고 이거 한글로 나왔던데? 한글이 있던데요? 이 최근에 뭐 한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확률론적 로보틱스 이거 한글로 있어요. 한글로 있고, 이거는 조금 그 로봇 단순히 슬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이 확률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로보틱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근데 주로 모바일 로봇에 대해 다루죠. 모바일 로봇? 모바일. 근데 조금 넓어요. 넓은데 이게 약간 필터와 최적화를 연관시킨다 라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걸 좀 말하기 좀 그렇네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래요, 이것도. 근데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좀 이것도 백엔드에 대해서 다룬다 보면 됩니다. 주로 필터에 대해서 다루는데, 필터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회전에 대해서 다뤄요. 회전. 근데 주로 코터니언에 대해서 다루고, 코터니언이란 회전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네.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니코터니언? 맞아요. 회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이스티메이션 for 로보틱스, 이거 같은 경우 백엔드를 다뤄요. 뭐야? 이것도 뭐 필터와 그리고 최적화가 어떻게 관련이 있나를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요. 하지만 뭐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주로 이 책을 갖고 할 거고, 주로 카메라를 이용한 슬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널프 기억나시나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이런 듬성듬성한 맵, 그러니까 빽빽하게 잘 꽉꽉 들어간 그런 맵을 사용한 슬램이 아니라 좀 더 포즈에 집중하는 그런 슬램을 할 생각입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이론 중심으로 할게요. 네, 이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쉽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왜냐면 수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검증할 수 있겠죠. 어이, 얘 하는 게 맞아? 라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빠르게 내용 숙지하시고 좀 다른 책이나 여러 박사님들 강의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직 학사에 불과해서, 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다만 이 접근 방식이 좀 빠르고 쉽고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이거에 의의를 갖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면 딱 풀겠다 라는 걸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 강의가 있어요. 그 슬램 KR에서 강의라기보다 스터디인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주마다 발표자분들이 다를걸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번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마다 내가 어떤 걸 알려줬고 안 알려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의마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제가 또 취업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뭐 제가 면접이나 이런 거 잡히면은 강의를 못 올릴 수 있고, 또 취업이 덜컥 돼버리면은 올리기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최성호 최성호 취업되지 마 이렇게 뭐 물 떠넣고 기도하지는 말아 주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